안녕하세요. 모두 부자 됩시다. 추천부인입니다. 부동산 임장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집 마련이든 아님 노후를 위한 월세 세팅을 위해 소형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을 생각을 하시든 각자의 상황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용기를 내서 혹은 임장 친구를 만들어서 막상 나가보면 엄청난 아파트들에 한번 압도됩니다. 또 그 지역 분위기가 궁금해서 부동산 사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죠. 그래서 중개소 앞에서 왔다 갔다 괜히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 인구조사만 하고 소심하게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설사 들어갔어도 부동산 사장님들의 포스에 눌려서 무슨 말을 해야 시선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나요? 제가 초반에 이랬거든요. 숙모가 운영하시는 부동산 사무실인데도 혼나고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 질문이 숙모, 요즘 다가구 주택들 얼마면 사? 요즘 부동산 어때? 아파트가 나,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질문했다가 혼났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숙모라서 참았지 아님 욕만 먹었거나 무시당하고 쫓겨났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질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간단하죠. 뭘 살 건지 목적도 없어 보이고 심지어 알아보고 온 물건도 없고 전혀 살 것 같지 않은 질문들이에요. 사실 전 이때 3억이란 돈이 있었거든요. 나름 되게 진지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이래서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바쁜 사장님들이 시간을 내서 친절히 설명해주고 싶지 않겠죠? 잘 들어보세요. 제 방법이 정답일 수는 없지만 제가 앞으로 설명할 방법으로 요즘은 한 번 간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계속 연락도 하고 좋은 매물 있으면 연락도 주시고 있으십니다. 일단 저는 임장 지역을 가면 최소 2번 갑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만 가게 되면 아파트만 보고 오게 되는데 모든 시간을 쏟으니 그 주변 상권이랄지 분위기 등을 못 느끼고 오더라고요. 시멘트 덩어리들만 보고 오니 기억이 잘 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은 임장 갈 때 대략적인 인기 생활권과 비인기 생활권의 분위기들을 보고 집에 와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두 번째 갈 때 어떤 곳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볼지 골라내기 위해서예요.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곳을 디테일하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있다면 마음에 두었던 단지 주변에서 물건을 많이 가지고 계신 중개사님을 찾던지 아니면 내가 문의드렸을 때 적극적이셨던 부사님들을 찾아가요.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어떤 분들은 부사님들이 장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여기저기 여러 군데 다 전화하시고 방문하시는데 매수 의도 없이 물어보시기만 하는 건 서로 에너지 낭비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저기 막 물어보시면 중개사님들이 거래 확인 여부를 위해 매도자분들께 계속 전화가 하고 그러다 보면 매수자분들이 많은 줄 알고 매도자분이 가격을 올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려면 진짜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 의사가 있으시면 가격을 무턱대고 깎기 전에 어떠한 사연에서 정리하시려고 하는지 잘 알아보시고 혹시 돈이 급하시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더 많이 들이시던지 다른 곳에 이미 매수를 하셨으면 빠른 잔급을 약속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내가 먼저 해드릴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가격을 협상을 하게 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요. 아참, 등기부등본 보면 구입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양도 차익이 커서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매도자분이 산 가격보다 더 아래로 깎아달라고 하는 건 쉽지 않겠죠.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제발 부동산 가서 토론하지 마시고요. 이건 불인일을 조금 벗어난 분들이 하는 실수이기도 한데요. 부사님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지 마시고 충분히 말씀을 들어주세요. 듣다 보면 정말 좋은 정보도 많이 얻게 돼요. 그리고 유튜브 보시고 나서 하락장이 어떻다든지 유명 전문가가 집값 떨어진다는데 사도 되는지 계속 전문가들이 한 얘기들로 토론하시려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진짜 밉상이죠. 입장을 바꿔서 내 영업장 와서 거래는 못할 망정 바쁜 사람 붙잡고 계속 의미 없는 얘기만 하면 싫겠죠. 또 하나 생각하셔야 할 것이 부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것저것 여기저기 다 궁금하실 거예요. 주변 아파트 말고도 중개소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역의 아파트들을 물어본다든지 심지어 예전에 저처럼 다가구도 궁금하고 오피스텔도 궁금하고 직식산업센터는 요즘 어떠한지까지도요. 그리고 10평대 물어봤다 갑자기 30평대 물어보고 그리고 50평대 물어보고 이렇게 어느 기준 없이 막 물어보면 부사님들은 당연히 이 사람 살 사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시겠죠. 물어보시기 전에 미리 질문을 생각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A 아파트를 20평대가 10억에 전세 6억 즉 갭이 4억이고 30평대가 13억에 전세 8억 즉 갭이 5억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제가 돈이 부족해 일단 갭으로 사고 지금 말고 나중에 들어와 살 건데
5억 정도면 30평대 살 수 있나요? 약간의 설명을 들은 후에 그럼 사장님 20평대 로얄동 로얄층으로는 얼마면 살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20평대와 30평대 정보를 둘 다 알 수 있게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면 매매가로는 너무 액수가 크고 차이가 나서 평수를 넘나들며 질문하기가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요즘 부동산 상황 어때요? 사장님 급매물 있어요? 급매물? 여기 지역 좀 브리핑 해주세요. 이런 질문들은 서로 상황을 난처하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대화 중에 제발 열심히 숫자에 정리하지 마세요. 물론 모두 그렇진 않지만 요즘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부사님들께서 저 공부하러 왔어요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차라리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장님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메모지 같은 거 있으면 좀 적을게요. 이렇게 하면 어떤 부사님들은 본인들이 정리해 주시겠다면서 지도나 연습장에 자세히 적어주시는 부사님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이건 아파트를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핸드폰이나 수첩에 막 이것저것 적어 나가면 주인분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나와서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정리해보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제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느낀 건데요. 매도시나 매수할 때 부동산 중개소에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 혹시 A아파트 팔려는데 4억 정도면 가능할까요? 그럼 어떤 부사님들은 아이고 힘들어 요즘 최근 실거래가가 3억 9천인 거 알잖아. 한 8천에서 7천 이 정도는 생각해야 잘 나가. 요즘 많이 보러 오지도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사님. 그리고 매수 시에는 사장님 혹시 A아파트 4억이던데 1,000만 원만 어떻게 좀 깎을 수 있을까요? 질문했는데 부사님 말 아우 요즘 집 보러 온 손님들 많아서 어림도 없어. 안 깎아준다고 했어. 괜히 물어봤다가 나 이 물건 중개 못해. 이러면 괜히 맘도 급해지고 깎으면 못 살 것 같고 주눅 들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전 제가 계획한 물건에 대해서 저평가보단 고평가 해주시는 부사님들을 찾는 편입니다. 그리고 매수할 땐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부사님을 찾고요. 이번 부동산 매도해주신 부사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요. 아 4억에 중개해 봐야죠. 예전에 상승약 때 4억 1천에도 거래되었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같은 동네 부동산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달랐습니다. 결국 제 물건을 고평가해 주신 부사님과 매도까지 빠른 시간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동안 제가 부사님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혼나고 얘기 듣고 하면서 느낀 것들인데요. 이렇게 지역마다 관계를 잘 맺어놓은 부사님들은 가끔 들리게 되면 커피도 사가고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좋은 정보도 가끔 듣고 옵니다. 실제로 저를 돈 벌 수 있게 해주신 분도 부사님들 역할이 컸고요. 한 번은 인기 없는 분양권을 부사님이 은행 이자보다 무조건 더 벌 수 있으니까 사가 이렇게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그 분양권으로 1억 넘게 벌었던 적도 있습니다. 꼭 정답이 있고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모두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일들이라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생각해보면 충분히 부사님들과의 만남도 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고 즐거울 수 있는 경험이라 생각돼요. 저는 부자는 아닙니다. 더 슬픈 건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40대 아줌마가 어떻게 자산을 불려나가는지 그 과정을 같이 하시고 같이 용기를 내고 싶으신 분은 꼭 구독해 주세요. 제 채널이 겁나 작아서 구독 안 해놓으시면 절대 다음에 못 찾습니다. 모두 부자 됩시다. 주천부인입니다.